자, 두 번째 썰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DB님이 고민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DB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에 대하여 생각을 하다가 관련된 붕어 형님의 영상도 시청한 후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혹시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벼농사와 비슷하다. 첫째, 친구 관계는 갑자기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가까워져야 한다.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모내기를 하고 당장 벼수학을 할 수 없다. 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와야 가능한 것처럼 친구 관계 역시 투자가 있어야 수확이 있다. 모내기, 김내기, 해충구제, 꾸준한 노동 없이 가을의 결실은 있을 수 없다. 공짜는 없다. 셋째, 상대방 입장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홍수나 가뭄이 오면 별을 걱정하고 별을 일으켜 세우는 세심한 농부의 정성처럼. 넷째, 영원한 친구 관계랑 있을 수 없다. 항상 되풀이되는 노력이 필요하다. 벼농사가 1년으로 끝나지 않는 것처럼.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말하는 우정은 의미가 없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쌓아 올려진 우정은 굳이 우정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서로 진정한 친구가 되기 전에 친구라는 말은 거짓말이며 진정한 친구가 되고 나서는 굳이 서로를 친구라 부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가 없는 것이다. 우리를 배신하거나 서로 손절해왔던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그냥 알게 된 사람에 불과했던 것이다. 붕어 형이 영상에서 공부하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에는 느끼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조금씩 가능하게끔 해주신 붕어 형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디비님 계세요? 그 친구분하고 같이 보고 있으다가 디비님 계십니까?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벼농사와 비슷하다. 저는 벼농사하고는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천천히 가까워져야 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천천히. 이게 근데 좀 차이가 있는 게 어렸을 때 친구 관계는 굳이 천천히 가까워질 필요가 없어요. 그 동네 살고 있고 자주 보고 하다 보니까 빨리 친해져도 되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친구 관계를 가지는 거는 천천히 가까워져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 때 알고 지낸 사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 동네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대학교 하나를 다니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 많은 어떤 청년들이 이 한 장소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학교를 다닌다는 이 공통점 하나만 있을 뿐 출신 지역이나 출신 고등학교 그리고 성격이나 어떤 지역 풍습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 지금 디비님이나 그 친구분처럼 마찬가지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공감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성인이 이게 모든 친구가 다 그럴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가치관이 형성되고 나서의 친구는 이 시간이 필요해요. 친구 관계 역시 투자가 있어야 수확이 있다. 투자라기보다는요, 관심이죠, 관심. 관심과 대화. 친구가 무슨 주식이나 부동산도 아니고, 그냥 저는 그렇게 봐요. 주식이나 부동산이기보다는 꾸준한 관심과, 대화, 이런 것들이 투자라면 투자할 수 있는데, 친구끼리 투자라고 해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뭔가 펀드 같고, 뭔가를 무조건 해줘야 되는 입장이잖아. 굳이 해줄 필요 없고, 그냥 자주 보고 얘기 나누고, 서로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만 있으면 저는 그걸로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약간은 좀 저는 생각이 다른 게 꼭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투자를 한다는 건 뭔가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난 그런 거 빼고는 괜찮다고 생각해. 일방적인 거 그러니까 일방적 받기만 하는 건 문제가 있는데 주고받고 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친구 관계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확이 없을 수도 있어요. 투자를 안 해도 수확이 있고요.
투자가 있어도 수학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그런 거예요. 친구 관계가 하더라도 투자해서 수학을 아예 못 얻을 수도 있고요. 투자를 안 하고도 수학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인간관계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뭐 시스템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내가 꾸준한 투자와 어떤 그런 지원했음에도 수학은커녕 손해만 막심하게 주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이 사람한테 전혀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큰 선물을 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꼭 투자가 있어야 수학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겪어보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사람들 보면 나이 들면 뭐 배신하는 사람 있고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 배신하는 사람들은 내가 투자 안 했는데 배신하는 거예요. 투자 안 했는데 배신하면 배신은 얘기 안 하겠지. 그냥 그 사람 알아서 떨어져 나간 거죠. 근데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널 이만큼 사랑해줬는데, 이만큼 내가 뭐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다 해줬는데, 이만큼 내가 지원해줬는데, 그것도 투자 아닙니까?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이 사람이 이만큼 뒷바라지 해줬는데, 이 사람이 이만큼 그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뭐 잠자리를 제공 다 해줬는데, 간쓰게 다 빼줬는데, 근데 수학이 아예 없는 것도 발생해요. 그게 바로 배신이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되고 이 수학이라는 것이 100% 장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 내가 투자를 했어도 아예 못 가져갈 수 있는 거나, 투자에도 그만한 수학은커녕 나한테 손해만 끼친 사람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구나,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상대방 입장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이게 나이 먹어서 잘 안 돼요. 배려와 이해. 왜냐면 나이가 먹게 되는 사람들이 졸라 이기적이고 계산적이 되거든요. 손해를 안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신세 안 지려고 해요. 그, 마이너스님 뭐세요? 네, 물어보십시오. 네.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배려와 이해를 한다는 거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못하는 경우가 졸라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생활적인 부분을 막 얘기한다거나, 뒷담화를 깐다거나, 사실 배려 이해를 하면 노력한다고 치면 그 사람한테 뭐 뒷담화나 안 좋은 얘기를, 뭐 사적인 얘기를 함부로 이렇게 흘리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졸라 많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뒷담화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는 게 과연 배려 이해를 위해 노력하는 걸까요? 만약에 정말 노력한다고 생각하면 설령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반박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체 넘어간다거나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막상 우리가 사람 관계를 잘 살펴보면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나이가 먹으면 배려 이해를 머리로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경우예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친구집이나 이렇게 놀러 가도 함부로 이래 온다거나 함부로 찾아온다거나 뭐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막 쓴다거나 이러면 배려와 이해가 아니죠. 뭐 근데 보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친구끼리를 하더라도 뭐 맨날 이용해 먹는다거나 아니면 너무 막 빈대붙는다거나 아니면 내 집에 내가 아끼는 물건을 함부로 쓴다거나. 근데 그런 경우 진짜 많거든요. 야, 친구끼리 이런 것도 못 쓰냐? 야, 니랑 알고 지낸 지가 얼만데. 그러면서 내 어떤 소중한 공간을 훼손한다거나 뭐 함부로 쓴다거나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이게 어려워. 그러니까 배려와 이해라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성인이 되고 나면 우리가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고 알게 된 지 꽤 오래됐다 하더라도 서로의 어떤 생활 환경이나 가치관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특히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말하다 까먹었는데
특히 친구 관계에서 이게 잘 안 돼요. 배려와 이해 알고 있지. 근데 친구 관계에서 왜 손절하는지 아세요? 배려 이해를 하기커녕 오히려 친구라고 해서 더 편하게 생각한다거나 더 만만하게 생각한다거나 또 함부로 어떤 프라이버시나 어떤 소중한 공간에 침해한다거나 우리가 오히려 친구기 때문에 배려와 이해를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친한 관계일수록 더 신경 쓰고 서로한테 누가 된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졸라 많거든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잖아요, 이거는. 무엇이든 물어보사이도 그런 내용 나왔어요. 친구인데 막상 빈대 붙고, 친구인데 말 함부로 하고, 친구 관계인데 뭐, 뭐 같이 동거하는데 뭐, 뭐 할 일 전혀 안 하고. 여러분 친구끼리 뭐 이렇게 보통 친구끼리 뭐 동거하잖아요. 자취하잖아. 그럼 무조건 100% 싸워요. 100% 싸워. 왜 싸운지 아십니까? 배려 회의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뭐 서로 뭐 서로 이제 밥은 뭐 이렇게 정해서 하고 빨래는 누가 하고 뭐 청소는 각자 알아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청소하는 사람만 하고 밥 짓는 사람은 계속 짓고 설거지 하는 사람은 계속 설거지해요. 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런 뭐 친구끼리 남자 여자 자취하잖아요. 다 똑같이 나와. 아 정말로. 우리 친구끼리 뭐 자취하자고 했다가 확 틀어진 경우가 졸라 많아요. 왜냐 우리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배려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구기 때문에 이해해 주겠지, 친구기 때문에 받아주겠지, 이걸 사람들이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거든. 왜 난 친구 대사 중에 그 대사 졸라 싫어요. 뭐 친구끼리 미안한 거 없다. 왜 미안한 거 없어요? 그 친구 대사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친구끼리 미안한 거 없다. 뭐가 미안한 게 없어? 친구는 사람 아니야? 감정 없어? 뭐 친구라 하면 무조건 뭐 마음이 보배야? 다 이해해줘야 돼요? 아니잖아요. 친구도 나쁜 행동하면 화나고 기분 나쁘고 욕하고 싶어요. 뭘 하고 싶어? 그 친구기 때문에 각자 할 일은 해야 되잖아. 근데 안 하는 경우가 졸라 많다는 거죠. 그리고 뭐 영화 친구 대사 중에 이 대사 있잖아요. 제가 전에 얘기했던 건데 일이 이 지경이 됐어도 내 일을 한 번도 원망 안 했다. 네가 내라도 원망 안 했을 거야.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는 놈들 아이가 하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는 놈들이라고 원망을 안 할 수 있어? 원망한 행동을 하면 원망하는 게 사람인데 그 친구든 애인이든 다 봐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원망 안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더 원망할 수도 있는 거야. 더 깊은 관계이기 때문에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난 그 말 안 믿어요. 나한테 어떤 나쁜 행동을 했다, 비수 같은 행동을 해서 원망해야죠. 친구 뭐 간에 나한테 밑보인 짓을 했으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돼서라도 배려와 이해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먹잖아요. 나이를 먹게 되면 별거 아닌 걸로도 깨질 수 있는 게 인간관계예요. 별거 아닌 거라도. 사소한 어떤 빌미 하나가 그게 커져가지고 서로한테 이제 어떤 갈등의 고리가 돼서 헤어질 수도 있는 거야. 오히려 나이 먹고 그런 고리가 생겨버리면 더 화해하기 힘들어요. 어렸을 때야 뭐 그냥 떡볶이집 가가지고 뭐 떡볶이 먹으면서 미안하다 하면서 게임 한 판 하면서 그때 미안하다 하면서 이렇게 끝나는데 나이 먹고 미안하다 하면 별로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준다니까.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런 건덕지를 안 남기는 게 정말 중요해. 그래서 3번은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3번은. 자, 그리고 4번. 영원한 친구 관계는 있을 수 없다. 항상 되풀이된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가 친구 관계 영원하지 않다고 항상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친구를 하더라도 각자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각자의 인생을 위해서 그 관계가 언제든지,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본인이 의도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는 거예요. 꼭 내가 시켰던 대로, 내가 향했던 대로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꼬일 수도 있는 거야. 누구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합니까? 누구는 그게 원해서 해요? 아니,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사는 거지.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뭐 계속 우정 영원히 변치마지 이렇게 얘기해도 뭐 한쪽이 결혼하고 한쪽이 뭐 멀리 가서 살고 아니 한쪽이 뭐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뭐 빚쟁이나 쫓기면 연락 못하게 되는 거예요. 꼭 무조건 뭐이 사람하고 갈라져야만 뭐 친구 관계 사람 사는 게 급하고 환경이 굉장히 힘들어지면 친구 관계도 본의 아니게 이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관계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야 돼요. 친구 관계가 지금 좋은 관계를 만들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이유로 어떤 환경의 변화나 소도의 어떤 가치관의 변화, 어떤 일의 변화로 인해서 각자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해야 돼요. 물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서로의 관계가 깨진다거나 이건 아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아직 그러니까 지금 디빈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왜냐면 아직 학생이잖아요. 학생이고 같이 사니까 뭐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얘기 나누고 가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게 공감이 안 될 거예요. 학생 때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공감이 안 될 거예요. 그 4번 영원한 친구 관계 있을 수 없다고 하지만 아직 이게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근데 졸업하고 나서 뭐 각자 하고 싶은 대로 나는 뭐 취업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뭐 딴 데서 일을 한다. 너는 그렇게 가라 나 이렇게 갈게. 갈라설 수 있는 거야. 그럼 그때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그렇게 각자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관계에서 좀 소원해질 수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아쉬워한다거나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학생 때까지는 그 친구 관계 영원하고 변치 않고 녹론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이야. 왜냐 아직 학생 때라면 아직 제대로 사회에 접한 게 아니고 이 먹고 사는 이 생존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아직 자유롭고 거기다가 뭐 대학생이긴 하지만 친구를 보려면 좀 볼 수 있잖아요.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졸업해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와 직면하고 내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입장이 되면 그 친구 관계도 우선순위가 뒤로 물리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A란 친구가 있고 B란 친구가 있어요. 같은 대학교 정말 친했어요. 막 술도 같이 마시고 당구도 같이 하고 PC방도 맨날 같이 가고 같이 놀고 그랬어요. 학교 다니 좋았어. 근데 A란 친구는 취업을 하고 B란 친구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요. 이게 정말 흔한 케이스죠. 맞죠? 그래서 A란 친구는 만약에 고향이 대구라고 치면 이 친구는 서울을 가버렸고 B란 친구는 대구에서 계속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이 B란 친구가 계속 공무원 시험 준비해가지고 붙으면 모르겠는데 계속 연거푸 떨어져. A란 친구는 계속 어, 한 번씩 대입고 내려올 때 보작하는데 이 친구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니까 보장 얘기를 못해. 그래서 어떻게 보게 돼요. 몇 년 만에. 야, 야 우리가 자주 보는 사이다. 연락 좀 하고 지내자. 야, 지금 내가 연락할 새가 어딨냐.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야, 공무원 시험 준비하기 배순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깨져버린 거야. 특히 공무원 시험 준비하신 분들이 이 4번 케이스 친구 관계 끊기는 거 졸라 많아요. 왜냐 공무원 시험 자체가 공부만 해야 되거든. 누군가가 개입이 되면 안 되거든요. 공부만 해야 돼. 철저하게. 누구 만나고 자식과 시간이 없어요. 그런 시간 자체가 사치예요, 지금. 뭐 나중에 시험 붙고 나서 합격하고 나서 뭐 만나면 모르겠지만 아시다시피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 대다수의 사람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졌고 이게 몇 번 떨어지잖아요. 저도 겪어봤지만 3번, 4번 연거푸 떨어지잖아요. 수험 기간 길어지잖아요. 2년, 3년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기지심이 졸라 올라가요. 정말로. 그러면 괜히 친구이기 때문에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 야, 니 뭐 그렇게 하는데 연락이 안 되노? 어? 전화 걸면 맨날 통화 중이고 뭐 수신 어? 뭐 착신이 금지되었다고 뭐 하길래 너 그렇게 연락이 안 되냐? 아, 너 얘기 못 들었어. 나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아, 그래? 아, 전화해가지고 뭐 근황 정도 물어볼 수 있잖아. 아니 내가 지금 그럴 처지가 아니라서 미안해. 그리고 나 지금 공부하러 가야 되니까 나중에 통화하자. 이러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를 선호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멀어지는 거죠.
아니면 뭐 둘 중에 결혼한다거나 한 명이 뭐 결혼해가지고 살림 차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와이프 입장에서 그렇게 친구가 보자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자분 중에. 단 한 명도 없어. 대한민국에서. 오히려 졸라 싫어할까? 그 남자는 그 친구는 뭔데 맨날 보자하노? 어? 가정인사는 맨날 보자하노? 싫어한다니까? 싫어한다니까요, 여러분. 졸라 싫어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뭐, 그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야, 우리 친구 관계 변치 말자. 40대, 50대 가더라도 영어는 유지하자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뭐 어떤 특별한 어떤 싸움이 있었다거나 다툼이 있었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서로 갈라서고 안 좋아지고 이 극한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살다 보면 정말 많이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사는 게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 이게 노력으로 또 할 수 있겠지만 노력으로 안 되는 어떤 그런 좀 변수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어리니까 이게 감이 안 잡힐 거예요. 이게 나이를 먹고 이제 세상을 좀 경험하고 직장도 다녀보고 이런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풍파도 겪어보고 하면 야 이게 참 어렵구나. 이게 우리가 개인의 노력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는 사실을 아시게 됩니다. 이게 학교 안에 있을 때하고 학교 밖에 있을 때하고 정말 보는 게 틀려요, 진짜. 학교라는 것은 성적 말고는 변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학교라는 것은 학교 성적 말고는 변수가 없어. 근데 사회라는 것은 변수가 너무 많아. 직장, 뭐 날씨, 환경, 지역, 뭐 시험, 뭐 벌이, 그리고 뭐 주거, 미래, 결혼, 육아.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이거 제가 얘기한 것도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성적 잘 나오고 교우 관계 좋으면 장땡이에요. 근데 사회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는. 예. 그리고 회사에 다니고 있는 수많은 동료나 뭐 상사, 동기, 후배, 그리고 뭐 그 회사 안에 있는 뭐 하청업체 직원들 뭐 예양사, 식당 아줌마, 청소부 그런 사람들. 우리가 신경 쓰고 봐야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친구라는 관계도 우선순위에 밀리는 거야. 그리고 내가 힘들잖아, 여러분. 내가 만약에 친구 관계 뭐 과거에 좋았다 하도 내가 힘들고 내가 공무원 시험에 매번 떨어져 돈도 없고 내가 사는 게 졸라 힘들고 자존감 굉장히 떨어져 있고 누구를 당당하게 볼 만한 어떤 그런 마음 자체가 안 생기고 어, 내가 폐인처럼 지내고 있어요. 그럼 친구 보자고 해도 막상 보고 싶다 얘기해도 막상 못 나가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우리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더 못 나가. 이 친구가 내 이런 모습 보면 정말 실망할 텐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맨날 방구석에서 이렇게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으면 이제 졸라 실망할 텐데. 뭐 친구가 잘해서 보라 하는데 내가 뭐 서울역에서 노숙자 생활하고 있어. 보자고 했을 때 그 친구 과연 앞으로도 날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 모습 보고 도망가려 하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망할까봐. 내 현재 모습, 내 이렇게 변해버린 모습에 실망할까봐. 다시는 보지 말자고 할까봐. 그래서 우정이라는 거, 친구라는 게 참 어려워요. 우정이라는 게 참 살아가면 좋은 거고 인간이 느끼는 감정 중에 정말 한 번쯤은 진짜 제대로 맛봐야 되는 그런 감정이긴 한데 근데 이게 참 노력으로 잘 안 되고 변수도 많고 세월이 가면 그 의미가 퇴색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원래 변수가 많고
일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너무 많은 것들을 어, 안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친구끼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지내는 건 좋은데 거기에 내 인생 전부를 투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친구는 친구지만 친구는 친구대로 내 인생은 내 인생대로 그렇게 각자 준비하면서 서로한테 응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서로한테 너무 의존적인 성향을 보이고 서로한테 너무 많은 것들을 이렇게 기대기보다 각자의 길을 응원해 주고 서로 이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것 주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저도 뭐 친구에 대해 잘 모르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친구라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우리 디비님한테 설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 방송 꾸준하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좀 자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